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그리고 그에 이은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와 관련해 제도권 언론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왜곡 보도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MBC, JTBC 등 극좌에 가까운 좌익 성향 매체야 어차피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에게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외면받는 매체입니다. 또 KBS나 연합뉴스 등도 민노총 언론 노조원들이 많은 매체라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매체입니다. 하지만 보수우파 국민이 주요 독자와 시청자인 조선, 동아, 중앙일보, 속칭 조중동과 조선과 동아의 계열 종편 방송사인 TV조선과 채널A가 보여주고 있는 도를 넘은 편파 왜곡 보도 행태는 이들 언론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질타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정변 당시 조중동과 계열 종편들이 보였던 최악의 보도 행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조중동과 관련 종편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신문 절독과 방송 시청 중단 운동이 자발적으로 거세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예비역 해군 제독 한 분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요즘 조선일보 신났네, 끊었다가 다시 구독하고 있는데 또 끊어야겠다. KBS도 시청료 분리했다가 달라진 것 같아 다시 자동 납부 신청했는데 원상 복귀하네. 또 자동 납부 취소해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7년 전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조선일보를 절독을 했다가 뒤에 조선일보에서 아주 독자들에게 읍소를 하고 해서 다시 신문을 봤는데 요즘 하는 꼴을 보니까 조선일보를 다시 끊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KBS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좌편향 보도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윤석열 정부 이후 시청료를 분리하는 절차가 나오자 시청료를 분리했다가 좀 그래도 달라진 것 같아서 자동 납부 신청을 했는데 최근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이미 다음 정권 눈치를 보는지 KBS도 좌익 매체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자동 납부를 취소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해군 제독 출신인 이분이 글을 올리자 잇따라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소위 조중동 신문을 모두 끊어야 되겠다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조중동이 앞다투어 기레기 짓 하더니 이번에도 그러나 보네요. 저도 끊었다 다시 보는데 다시 끊어야겠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유일하게 종이신문으로 구독하고 있는데 끊을까 생각하는 중, 이런 댓글도 있었고, 신기하네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KBS는 분리했고 조선일보는 이달 말로 끊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중동 언론이 중심 못 잡고 소설을 써요. 이런 댓글도 여기에 붙었고,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 이놈들은 진짜 기회주의, 역시나 나라 팔아먹은 역사적 전력을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렬하게 질타하는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다시 KBS 수신료 통합 징수한다고 법사위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돈으로 확실한 나팔수 만들겠다는데 이게 내란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를 다시 옛날처럼 한전의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KBS를 확실히 또 MBC처럼 자기들의 확성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고려대 출신의 젊은 우파 여성 한 명은 한걸레, 견향, 한국에겐 기대하는 바 없지만 조중동 그래도 너희는 조금은 나을까 기대했다. 내가 우물에서 숭늉을 찾았네. 턱도 없는 기대였네. 너희도 망해라. 이러면서 조중동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여기 한걸레는 한겨레일 거고 견향은 경향님 모양입니다. 그 개견자를 쓴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일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또 현성삼 변호사는 조중동 보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조중동 절독운동을 호소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한동훈은 유승민보다 더 악질이다. 주사파를 김정은한테 보내야 하듯 한동훈은 이재명한테 줘버려야 한다면서 한동훈을 더블당으로 보내고 아울러 조중동 절독 들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미영 VON 뉴스 대표는 계엄은 국회 선관위뿐 아니라 군대, 국정원, 언론까지 점령당한 상황에서의 대국민 보고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듯하다. 가장 가증스러운 소위 언론, 조중동 그러면서 특히 동아일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사용자인 한 시민은 조중동 구독 취소, 시청 거부 운동 전개, 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들, 우파들이 개돼지가 아닌 걸, 호구가 아닌 걸 보여주자면서 언론계 새 진영을 만들어 나라를 지키자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좌익 세력의 흠집내기로 낙마했던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은 조중동 자기밖에 모르는 정신연령 10살 백인 한동훈 가지고 놀며 나라와 보수진영 쑥대밭 만드니 속이 시원하냐. 너희같이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인 언론쟁이들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너희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성회 씨는 또 미국에서 CNN,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의 거짓 가짜 뉴스를 뚫고 트럼프가 당선됐다. 우리도 이제 조중동 종편 보지도 말고 구독도 끊자. 오로지 대통령만 공격하고 민주당발 가짜뉴스 스피크 노릇만 하는 매국 언론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성회 위원은 또 2004년인가 2017년인가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역시 조중동을 통렬히 질타하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조중동 등 기회주의적 언론쟁이들이 광화문 집회를 폄하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의 출구 전략이 무엇인가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몸푸는 잠룡들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익히 알고 있듯이 조중동의 기회주의적이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언론쟁이들 믿고 움직이면 백전백패한다.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는데 조중동 등 기회주의적 언론쟁이들은 그와 반대로 백전백패하는 길만 가르쳐준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쳐온 자들이다. 대한민국의 언론계, 특히 주류 언론 매체이고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조선동아중앙과 그 계열 종편의 폐해와 해악은 정말로 심각한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회 위원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2026 지방선거와 2027 대통령 선거에서 필승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2017년 박근혜 탄핵 직후 실패의 길이 아니라 2004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했던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럼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노무현보다 훨씬 미약하다. 즉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야권의 프레임일 뿐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다. 심지어 노무현은 이 사람들 찍어달라는 소리까지 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죽기 살기로 싸워 탄핵 역풍을 만들고 전세를 되돌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탄핵 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국민의힘 의석은 열린우리당 40여석보다 훨씬 더 많다. 과문에 나오는 보수진영은 언제보다 일치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씩이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결의에 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이재명과 야당의 프레임이지 진실이 아니다. 얼마든지 법리 다툼 등에서 뒤집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헌재는 6인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면 국회 추천을 막아낼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리 논쟁을 통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정세도 좋다. 처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등에선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미일 공조를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이유로 거론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자 진영에서 지금의 탄핵 사태가 한미일 공조 자유진영과 친북 종북 진영의 대결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관건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대결하냐에 달려있다. 치열하게 대결하고 싸우면 2017년처럼 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막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6인 재판관 중 1인만 반대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고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해서 국가적 혼란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탄핵에 대한 역풍이 분다. 그 역풍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2026 지방선거와 2027 대선은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필승의 길이고 손쉬운 승리의 길이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해야 할 것은 일치 단결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싸우는 길이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되살리는 길이고 가장 손쉬운 승리의 길이다. 그렇지 않고 조기 대선 준비니 개헌을 통한 출구 전략이니 하는 기회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도 지고 지방선거도 폭망하는 길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해답은 간명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길이 승리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성애 위원의 이 분석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애 위원은 또 얼마 전에는 좌익 찌라시에 놀아나는 조중동 이런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역시 조선동아중앙일보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류 언론과 언론인들이 소위 서울의 소리라는 형편없는 좌익 찌라시와 유튜버, 허풍쟁이의 허언에 놀림감이 되었다. 조선일보 주필, 동아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들의 민낯이다. 한 명은 7시간 녹취록이라고 떠들썩했던 이명수가 녹취록을 공개한다며 지어낸 거짓말, 덩치나 크고 방귀나 뿡뿡 끼는 등의 말을 사실인 양 그대로 인용하며 칼럼을 쓴다. 동아일보 대기자의 논설위원으로 많은 독자를 거느린 유명 칼럼니스트이다. 아마 이 사람은 김순덕 씨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최대 일간지 주필이다. 그 사람은 몰카 공작의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카드라는 시중 소문을 동원하며 처신을 탓하며 처신이 그 모양이니까 공작에 놀아나지라는 투에 2차 가해글을 서슴없이 써댄다. 아마 이 최대 일간지 주필은 조선일보의 양상훈 씨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위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라는 여당의 최고위원은 허풍쟁이 명태균의 텔레그램 문구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거짓말이 드러나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라며 협박을 해댄다. 여기에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라는 여당 최고위원은 아마 김종혁 씨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명태균이 친오빠 맞다며 언론을 놀려주려고 그랬다고 고백한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좌익 유튜버와 삼류정치 허풍쟁이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꼬락선이다. 적고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훈계질을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언론쟁이들이다. 이렇게 김성애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조중동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언론을 뜻하는 영어 프레스와 창녀를 뜻하는 프라시튜트를 합성한 프레시튜트, 즉 창녀 같은 기자, 창녀 같은 언론이란 신조어를 공개해서 화제가 된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따끔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완성되자 조선일보는 원로들의 입으로 사후 정당화를 굳히는 중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나타나는 쿠데타와 현행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을 구분 못한 것이 이번 사태 보수층 혼선의 치명적 결함이다. 미국 여론이 이번 사태의 부정적인 근본 이유도 그들 헌법에는 계엄이란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계엄을 곧 쿠데타로 보는 시각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 헌법을 잘 몰랐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당선됐음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김형석 교수님 판단은 완전한 오류이다. 김형석 교수는 자신이 월나무 이성만이 4.3 사태 진압하자 선포한 계엄령에 반대했단 말인가. 일부 보수층도 계엄이란 반헌법적 조치를 취한 운운의 무지를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를 정한 현행 헌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비상대권임을 모른다.
지금 김영범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 조선일보는 김영석 교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손봉호 교수, 이런 좀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빌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영범 교수는 이어서 김영석 교수님의 3단계 국가론은 인문학적 비유를 넘어 정치 상황 판단 논거로 들기에는 정직하게 말하면 상당히 조악하다. 법치국가 다음에 질서국가를 설정해 두었는데 법치국가 없이 무슨 질서국가가 성립하나. 그가 말하는 법치국가는 일단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법 형식을 갖추는 지배, 곧 법대로 지배를 뜻하는 듯하지만 법대로 지배와 법의 지배라는 초보적 구분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예 자유민주국가 자체가 미비되어 군중지배체제의 폭거로 나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임을 빤히 보면서도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단계는 지난듯이 규정함도 틀렸다라고 김영석 교수의 인식을 질타했습니다. 김영범 교수는 이어서 김영석 교수님이 비판적으로 말하는 무지한 지도자란 문장 맥락은 분명히 야당 지도자와 대통령을 함께 지적하는 지도자들임이 분명하지만 조선일보 기자의 타이틀은 단수로 지도자로 유도해 놓았다. 현자의 음성이란 틀로 조선일보가 확산시키려는 건 순전히 윤석열 개인의 무지로 나온 사태라는 것. 김영석 교수 소개란에 윤석열 부친과 한 대학 교수였다는 점까지 지적하여 윤석열 아비를 잘 아는 원로조차 윤석열 잘못을 지적한다는 걸로 연결한다. 생존 자체가 존경이 되는 노인분을 자신의 견해로 유도하고자 찬반이 첨예한 정치 이슈로 끌고 오면 노인 학대이다. 큰 틀에서 우파의 희소한 스승으로 아껴두며 삶의 지혜를 배우면 그만이건만, 이렇게 김영석 교수를 끌어들인 조선일보의 꼼수를 비판했습니다. 김영범 교수의 조선일보 비판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서 김 교수의 한 페이스북 친구는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박통 탄핵 시 조선에서 독자가 수십만 빠졌을 때 동아로서는 제1신문으로 올랐을 큰 기회였는데 이를 몰라본 동아경영진의 어리석음이 돋보였지요. 이번에도 동아에게 하늘이 또 한 번 기회를 내려주지만 또 놓치는 것 같군요 라면서 동아일보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거세게 불고 있는 조선동아중앙일보 속칭 조중동 절동운동, 그리고 TV조선과 채널A 시청 거부운동, 이 운동이 앞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고 어떤 파장을 미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4.15 총선 등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적극 벌여온 부방대 총괄 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보도하지 않거나 심지어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각계 애국 인사들을 폄훼해온 한국 언론, 특히 조선, 동아중앙일보 등 소위 3대 메이저 신문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이상한 통계와 관련해 해외대학 통계학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한편 오는 4월 27일 토요일 대통령실 앞에 있는 서울 용산 자유의 광장에서 이른바 40총선 선거부정 수사 촉구 및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칼럼을 통해서만 다룸으로써 정론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조중동을 구독 취소합시다라면서 조중동 즉 조선중앙동아일보 구독 취소운동을 전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먼저 한국의 소위 3대 메이저 신문 가운데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가장 적대적인 논조를 보인 신문으로 동아일보를 지목하면서 우선적으로 동아일보 구독 취소운동, 저스트 컷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3.15 부정선거 당시 선거 무효를 호혜로 발행했습니다. 그 호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동아일보가 얼마 전에는 선거판 흐리는 극단 유튜버들과 그에 편성하는 정치인들 지하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슈퍼챗 때문에 부정선거 감시 운운하며 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훼손시키려 든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그 극단의 유튜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에는 황교안 부정선거 적발되기 시작, 증거 쏟아질 것이라면서 연합통신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쓰다시피 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증거 쏟아지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는 비아냥을 행간에 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묻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가서 사전투표수를 눈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취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아예 무시로 일관하는 동아일보에 대해 구독 취소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동아일보가 현행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취재를 해서 상세하게 보도할 때까지 이 동아일보 구독 취소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래 댓글에 동아일보 구독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3.15 부정선거를 보도한 정론지 동아일보가 이제는 변질되었다, 그러니 구독 취소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취소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취소 운동, 저스트 컷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4.19 혁명기념일인 4월 19일에 변절 동아일보 구독 취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다시 동아일보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 동아일보는 선거의 불법 무효선언 호해를 발간했습니다. 이 호해는 작년 5월 4.19 혁명 기록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아일보가 이제는 완전히 변절했습니다. 얼마 전 동아일보는 애국시민 유튜버들을 가리키며 슈퍼챗 때문에 부정선거 감시 운운하며 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훼손시키려 든다고 매도하는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애국시민들의 부정선거 주장을 동아일보 기자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취재해서 기사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번 40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CCTV를 가리고 사전투표지 바코드 밑에 1년 번호도 뺐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개선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더 교활하게 한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눈으로 보고 대조할 수 있는 수단을 선관위는 모두 없앴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동아일보는 더 이상 구독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 취소 운동, 저스트 컷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구독 취소하시고 이를 댓글에 올려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광고 올리는 업체에도 왜 이런 변절자 신문에 광고를 올리냐고 전화를 걸어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널리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먼저 3대 메이저 신문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동아일보에 대한 구독 취소 운동을 선언한 데 이어서 3대 메이저 신문 모두, 그러니까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구독 취소 운동으로 그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상한 조중동 구독 취소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어제 동아일보 구독 취소, 저스트 컷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조중동 신문을 다 끊어야 합니다라는 요청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에 조중동이 민노총 집회는 100여 명만 모여도 크게 보도하지만 애국 태극기 집회는 5만 10만이 모여도 보도 안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60년 동아일보 애독자셨다면서 부정선거를 아예 다루지 않는 수준 안 되는 기자들을 성토했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칼럼을 통해서만 다룸으로써 정론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조중동을 구독 취소합시다. 다만 중앙일보는 김방현 기자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직접 본 가짜 투표지들에 대해 용기 있게 기사화했고 강찬호 기자도 다룬 바 있기에
구독 취소를 얼마간 유예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중앙일보가 앞으로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지켜보고 구독 취소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들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직접 보급소에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당장 신문을 끊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들 신문이 눈에 띄면 그 신문 안에 게재된 광고업체에도 전화를 걸어 왜 그런 신문에 광고를 내느냐고 당장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곳 게시판에 신문 구독 취소했다, 광고업체에 전화 한 통하여 따졌다는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용기 내어 구독 취소, 광고 거부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이들 신문 구독 취소 저스트 컷 운동은 이들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반드시 스트레이트 뉴스로 다루고 또 선관위를 제대로 취재하고 난 후 재반 문제점을 낱낱이 보도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라면서 지금 당장 전화하시고 그 결과를 여기 게시판에 자랑 삼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조선일보 구독 취소했습니다. 조중동 구독 취소 전화번호도 주변에 알려주시고 공유해서 구독 취소 저스트 컷 운동을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 우리가 힘을 합쳐 무책임한 언론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때만이 부정선거 전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3대 메이저 신문에 대해 우파 세력이 구독 취소 운동을 벌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당시 거짓과 광기의 왜곡 보도로 이들 신문에 대한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당시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정변 당시 최대 비좌파 매체인 조선일보는 우파 국민들의 대거 절독으로 단기간에 20-30만 부가 격감해서 큰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를 떠난 독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보도 태도를 사과하고 기존의 잘못된 보도 태도를 바꾸겠다고 호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기존의 독자층에 호소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겨우 위기를 수습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당시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를 절독한 독자들이 그 신문 중에 하나는 뭔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동아일보로 잠시 대거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 절독자들의 신규 구독 효과를 동아일보가 보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동아일보 내 일부 필진들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성 엉터리 칼럼과 사설 등으로 조선일보에서 넘어온 독자들이 단기간에 바로 다시 동아일보 구독을 잇따라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전투표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국의 소위 비좌파 3대 메이저 신문들이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제대로 취재하거나 제대로 논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오히려 선거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식의 기사나 사설을 내보낸 적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식의 왜곡된 보도 형태가 애국우파 진영에서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구독 취소 운동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씁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이번 40 총선과 관련해서 해외대학의 통계학과에 통계 검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결과가 하도 이상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통계가 과연 통계적으로 옳은지 검증하려 합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도 언론도 정치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모든 통계 전문가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대학 통계학과에 검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우리 총선 데이터를 제공하고 같은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결과는 야당에 유리하게 나왔고 당일투표 결과는 여당에 유리하게 나왔는데 과연 같은 지역구 유권자 모집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해외 통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단은 행동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유수의 50여 개 대학 통계학과에
총선 데이터 검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정교모 등 교수님들이 검증을 의뢰해 주시고 그 결과를 취합 평가하셔서 제대로 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수고비 등을 지불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인당 1만원씩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 재능기부할 교수님들의 신청을 받고 1만원씩 모금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얼만큼 호응을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세미나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등 추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대학의 통계 문제를 의뢰할 수 있는 교수님, 전문가들의 자원봉사 신청을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띤 동참을 요청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황교안 대표가 밝힌 이 내용과 관련된 이메일과 그리고 1만원씩 모금 계좌번호는 황교안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황교안TV나 혹은 페이스북, 황 대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이메일과 계좌번호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황교안 대표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또 오늘 긴급 공지를 통해서 40총선 선거부정 수사 촉구 및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는 4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용산 자유의 광장, 대통령실 앞이고 삼각지역 1번 출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총선 결과가 이상하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국 시민은 모두 모입시다. 자유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부방대 총괄 대표 황교안 올림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각계 많은 애국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선거정리 실현운동, 역대 4.15 총선 등의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은 절대로 폄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운동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런 운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얻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폄훼하고 무슨 슈퍼챗 운운하는 식으로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식의 헛된 비난을 할 시간이 있으면 도대체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관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제대로 공부라도 좀 하고 취재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뭐 기사를 내보내든 사설을 내보내든 그리고 영 자신 없으면 차라리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틈만 나면 비난하고 폄훼하려고 한다면 그런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권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이 한동훈 제명을 반대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를 도를 넘게 공격하고 있는 한국 언론, 특히 소위 보수 언론으로 불려온 조중동 세력을 작심하고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현재 조중동의 행태를 국힘을 파괴하려는 민주당보다 더 국힘의 적대감이 번덕인다면서 국힘은 보수 언론의 하수인이 아니고 하수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언론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장동혁 디스카운터 운운하면서 주제넘게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 만들어 폐악질 부리던 자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범죄 행위인 여론 조작질 옹호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서울시민 만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먼저 이인재 전 의원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가이고 그림을 비평하는 사람은 평론가다. 둘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평론가가 화가를 지배하려고 덤비면 어떻게 될까? 자기 관점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며 화가를 공격하면 미술계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라면서 정치하는 정당이 있고
그 정치를 비평하는 언론이 있다. 둘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만일 언론이 자기들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동훈 제명을 반대하던 언론들이 일제히 국힘 지도부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화살촉에 독을 바르고 심장을 뚫을 기세다. 국힘을 파괴하려는 민주당보다 더 적대감이 번덕인다. 참 기막히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소위 조중동 세력의 도를 넘은 정치질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조선일보는 외부 필진의 사설을 동원해서 지금 같은 국힘은 망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상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소위 논설위원이라는 자가 나서서 윤석열 내란이다, 이렇게 또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일보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조선, 동아, 중앙, 소위 조중동 셋 다 도를 넘어도 요즘 한참 넘고 있습니다. 한 10년째 저런 행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위 조중동은 우파 언론 또는 보수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이미 강을 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이어서 이는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언론이 비평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들 주장을 대변할 인물을 내세우면 된다. 국힘은 보수 언론의 하수인이 아니다. 또 하수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언론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은 국힘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다 망치는 것처럼 비난한다. 물어보자. 이재명이 집권한 지 1년이다. 이재명 지지가 50%를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이 언론의 말대로 하면 선거 승리가 확실한가? 한동훈을 제명하면 패배하고 한동훈을 그냥 두면 승리하는가? 어떻게 그런 방정식이 가능한가? 아니면 당내 갈등 요인을 정리하고 반이재명 세력을 통합해 강도 높은 투쟁을 해야만 승리의 길을 열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 조중동 세력의 주장 중에 정말 황당한 게 한동훈을 제명하면 선거에 진다, 소위 뺄셈 정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들은 한동훈을 품고 가면 오히려 국힘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주장은 어떤 짓을 해도 한동훈 같은 자를 같이 가고 이래도 소위 전통적인 한국의 우파 보수 시민은 무조건 선거가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명백히 이야기하는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동훈을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우파나 보수 성향, 자유주의 성향,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한동훈과 같이 가겠다면 차라리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산수도 못하는지 황당한 소리들, 정말 헛소리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지 안 그러면 아예 머리가 썩은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조중동은 거의 발악에 가까운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힘 지도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오직 자유보수 우파의 가치를 추구하면 된다.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아야 한다. 언론의 부당한 공격에 굴복하거나 굴종하는 것은 곧 죽음이고 패배다. 그들의 시비에 침묵으로 대응하면 그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암담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승리의 길은 있다. 비관도 낙관도 금물이다. 무조건 투쟁하라. 승리의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법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이인재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과거 일부 행적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힘 소위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최근에 이인재 전 의원만큼 똑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소위 국힘의 무슨 상임 고문이니 원론이 하는 자들이 한동훈 안고 가라고 온갖 소리를 했던 거를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주장에 비하면 오늘 이인재 전 의원이 아주 작심하고 소위 조중동의 헛소리를 질타하고
그런 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세훈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 만들어 폐악질 부리던 자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구나. 그런 배신자들이 선거를 핑계로 또 분탕질 치는 당이 무슨 미래가 있고 대안 세력이 될까? 서울시장 4번이나 했으면 그만 자족하거라. 4번 할 동안 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당덕으로 당선되었으니 이번에는 당덕 보지 말고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고 오세훈에게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바른정당 만들어 폐악질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 비열하게 숨어서 윤통과 당 인사들 비난 여론 조성한 드루킹 여론 조작질이다.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거 옹호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서울 시민 만나라. 내가 보니 요즘 하는 짓마다 헛발질이다라고 오세훈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준표가 때로는 참 황당한 소리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올바른 소리도 합니다. 올바른 소리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물었을 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지지정당 후보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9.6%, 국민의힘이 39.7%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제명 이후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은 민주당이 37.9%, 국민의힘이 38.3%로 팽팽하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았고, 경기 인천도 민주당이 40.2%, 국민의힘이 42.0%로 역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또 대전, 세종, 충남북, 충청권은 민주당이 37.6%, 국민의힘이 39.6%였습니다. 광주, 전남북, 전라도 지역은 당연히 민주당이 67.7%, 국민의힘이 18.9%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대구, 경북은 민주당 32.0%, 국민의힘이 42.6%,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이 30.8%, 국민의힘이 46.7%였습니다. 강원, 제주는 민주당이 33.7%, 국민의힘이 42.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금씩이라도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 한번 해볼 만한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친한계, 친한동계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에서 정성국이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서 140여 명 원외 당협위원장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 남양주 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번 입장문에는 139명인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 가운데 78명의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정성국으로부터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 어디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번 사안을 정당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정성국이 13살이나 차이나는 인생 선배이자 당 지도부 일원에게 보인 무례함은 천박한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성국이 조광한 최고위원을 겨냥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을 두고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정성국 의원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며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양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면서 본인의 무례함과 폭언은 쏙 뺀 채 오히려 조강한 최고위원을 막말 가해자로 둔갑시켜 언론에 유포하는 그 비겁한 행태는 정치적 검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정성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조 최고위원을 향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해당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보도하게 만드는 방식은 저열하기 짝이 없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면서 동지를 사악하게 음해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행위는 당의 결속을 해치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배지를 천상의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특권의식을 버리라면서 정성국의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 자리는 당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책임의 자리이지 동지를 멸시하고 갑질을 일삼으라고 준 벼슬이 아니다라면서 정 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동지를 짓밟고 당원들을 유권자의 미미한 존재로 여기는 정 의원은 더 이상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원들과 연대해 끝까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정성국이 부산이 지역구죠. 여기 원래 원영섭 변호사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던 곳인데 한동훈이 지난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원영섭 변호사를 아예 컷오프 시켜버리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죠. 아마 정성국이. 그리고 무슨 교총 활동을 한 모양인데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정성국을 아주 낙하산 공천, 단수 낙하산 공천을 시켜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 그런 지역입니다. 한동훈이 그런 식으로 낙하산 공천한 사람들 중에 요즘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정성국도 그렇고 박정훈도 그렇고 그리고 비례대표들 무슨 한지안이 참 그런 사람들이 요즘 하는 짓들 보면 정말 한동훈이 얼마나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정권을 잡고 전횡을 휘둘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속말로 개판을 쳤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게이트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비난하고 장 대표를 흔드는 당 안팎 일부 세력의 공세에 배수진을 치며 정면 대응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한동훈이 결백한 것으로 밝혀지면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계 사태와 관련된 당무감사위의 조사와 중앙윤리위의 한동훈 징계 결정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자신감의 표명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장 대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사실관계에 있어 갖가지 의혹이 있기에 경찰 수사를 통해 털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소속 의원들 앞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 한동훈에 대한 당의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IP와 게시글이 작성된 장소만 특정한다면 한동훈 일가가 여론 조작에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수사를 마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확정하면서 수사 의뢰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 많았지만 이미 자유대한호국단 등 우파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있었던 만큼 일단 수사 의뢰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과 친한계가 계속 징계에 불복하고 장동혁 지도부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당계 사건에 대한 총체적 진상을 확실히 밝혀 김경수 드루킹 사건처럼 범법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제명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한동훈에 대한 제명이 국힘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실시해 2월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힘 지지층에서 제명 찬성은 65.6%인 반면 반대는 26.4%에 그쳤습니다. 제명에 찬성하는 국힘 지지자들이 반대 의견에 2.48배나 됐습니다. 한동훈과 그 주변 세력을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올드미디어들의 집요한 가스라이팅에도 불구하고 국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 제명 결정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음을 보여줍니다. 또 이념적으로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한동훈 제명 찬성률은 59.4%로 반대 31.9%의 1.86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정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중에도 찬성이 48.1%로 반대 38.4%보다 9.7%포인트 높았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사이에서 여론조작 범죄 혐의자인 한동훈 제명에 대한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국힘 내 친한계나 친이준석계 등 기회주의 정치인들은 당원과 국민의 지지로 선출된 장동혁 지도부 흔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들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체제가 안정될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불안감에서 이 같은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문, 방송 등 올드미디어,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소위 조중동 세력은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당내 비주류이자 당원들의 당심과 거리가 먼 친한계나 친이준석계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흠집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일가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조중동이 좌파 언론 매체들보다도 훨씬 균형감을 잃고 편향된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적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최근 한국의 자유파 온라인 매체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매체 중 하나인 뉴데일리에 게재하고 있는 권순할 칼럼을 통해 희대의 배신자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 저널리즘의 최소한의 본분마저 망각한 올드미디어, 특히 조중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중동의 굴욕이란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이 게재된 뒤 특히 우파 성향 국민과 우파 유튜버 채널에서 상당한 화제가 됐고 그 파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고성국TV와 성창경TV 그리고 젊은층 구독자 및 시청자들이 많은 젊은 시각 등 상당수 시사 유튜버 채널에서 최근 잇따라 뉴데일리의 권순할 칼럼에서 한동훈 사태와 관련해 조중동의 굴욕을 보도했다면서 이번 칼럼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뉴데일리 칼럼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질 악담이 난무했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게이트를 언론 자유니 상호 비판과 토론이니 하면서 한동훈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 했던 조선일보 사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중동에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현직 사장이나 주필, 편집국장 같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고위 간부나 그 부인 등이 해당 언론사 사원 게시판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온갖 쌍욕과 악담을 동원해가면서 회사 사주와 부인, 회사의 다른 주요 간부들을 줄줄이 매도하는 것을 싸질러 놓아도 그걸 언론 자유라며 그냥 넘어갈 자신이 있는가? 더구나 문제의 악성 게시물을 도배한 자들이 같은 내용을 온갖 사회 커뮤니티에도 공유하고 외부 세력과 야합해 광범위한 여론 조작까지 했다면 그것도 별것 아니다라고 웃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설을 통해 민주사회의 핵심은 언론 자유다.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허위 조작 내용이 아닌 이상 비판글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민주정당 당원 게시판에서 상호 비판과 토론은 상식이다. 그런데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판글을 올린 것을 품위 유지와 비방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대 의견을 밝히겠나라고 엄숙히 선언했던 조선일보의 이율 배반적 민낯을 드러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뉴데일리는 국민들에 대한 매체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요 외부 필진의 칼럼을 매주 한 차례 선택한 뒤 요약 압축해서 조선일보 사설면, 즉 오피니언면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우리 구독자들 사이에 오해가 있는데, 그 조선일보 사설면에 나가는 뉴데일리의 칼럼 광고는 제가 광고를 낸 것이 아니고 뉴데일리에서 광고를 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뉴데일리 객원 칼럼니스트, 즉 사회 칼럼니스트 자격으로 이 매체에 글을 쓰는 제 칼럼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뉴데일리 독자들에 이어 조선일보 사설면 광고를 통해 조선일보 독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계 게이트와 관련해 올드미디어, 특히 소위 조중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번 칼럼 압축본을 뉴데일리가 평소처럼 조선일보의 광고 형태로 게재하려 하자 조선일보가 난색을 표하면서 게재하지 못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조선일보가 얼마 전 사설을 통해 민주사회의 핵심은 언론 자유다,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후보 비판글을 올린 것을 품위유지와 비방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대 의견을 밝히겠나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생각한다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보도에 대한 그 정도의 비판도 자기들의 지면에, 더구나 자기들의 기사가 아니고 외부 언론 매체인 뉴데일리가 광고료를 내가면서 그렇게 광고로 싣겠다고 하는 것을 싣지 못하겠다, 그 정도로 쫌생이인데 뭔 지금까지 이렇게 사설인이 기사를 통해서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중동을 포함해서 한동훈 제명 후에도 악을 쓰며 입에 거품을 물고 한동훈을 비유하는 자들 중에는 평소 보수의 품격 운운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조갑제도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짓들이 보수의 품격에 어울리는 행동이라면 그따위 보수는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말하는 수준의 보수가 소위 진짜 보수라면 절대로 그런 자들과는 뭐라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수의 품격 운운하면서 한동훈을 옹호하는 수준의 그따위 정치인들이라면 어느 정당이라도 투표하고 싶지 않은,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는 표를 주고 싶지 않은 국민이 또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한동훈을 우익진영 내 불가촉 천민이라고 표현한 바 있던 판사 출신의 차기환 변호사,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차기환 변호사가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1,500만 표에 가까운 표를 얻고서도 그 직후 열린 당대표 경선에서 낙선했을 때 한동훈을 지지하는 발언이 결정타였다. 장동혁 대표는 분명하게 한동훈에 대하여 반대를 했다. 그건 보궐선거 또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여부를 의미하기도 했다. 윤통 탄핵으로 인한 우익진영 시민들의 분노 에너지를 가볍게 본 김문수 후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고, 조중동 레가시 미디어의 힘을 얻었으나 사상 초유로 대선 후보였던 이가 낙선을 했다. 그때 한동훈에 대하여 나는 이제 우익진영 내 불가촉 천민이라 표현했다. 그와 가까이 하는 이들은 우익진영 내 후보로서 차기 선거에서 악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의미였다. 지금 한동훈 계보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겪은 우익진영 시민들의 분노, 상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사무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따로 탈당해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 국힘당을 이기는 것이 정치 도리에 맞다. 차기환 변호사의 지적 100%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떨거지들 전부 탈당해서 자기들이 국힘당을 이겨보기 바랍니다. 왜 국힘당 안에 남아서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로 선출된 정당한 당대표와 지도부를 흔드는 사실상의 당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